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목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 정보 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불법 촬영기기 탐지 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대전시가 청년 내일 희망카드 발급을 시작합니다. 대구시가 재난 디지털 트윈 구축 공동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원 횡성군 택시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목포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정보 유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이자 경선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퇴 책임을 지고 김원희 의원이 사퇴하고 목포를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원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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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일부 당직자와 전현직 시의원들은 당원 정보 유출을 심각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최측근인 보좌관이 특정 후보 측에 정보를 건네고 이를 토대로 파일이 생성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위원장인 김원희 의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목포 시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더 이상 목포 시민에게 죄짓지 말고 하루빨리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서 권리당원 100% 경선을 실시하는 광역 기초의원의 경우 당원 정보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당원 정보 유출로 오염된 불공정 선거를 중단하고 목포를 민주당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하라는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목포시장 경선 경쟁자인 강성희 예비후보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완도군수 3선을 역임하고 목포시장 재선에 출마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교묘히 악용하는 순회 출마이자 개인적 과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원 정보 유출에 대해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당이 경선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김종식 후보를 경선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당은 이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김종식 예비후보는 경선 파행 원인 제공 및 관련 보도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비대위원회는 진상조사를 토대로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 방식을 바꿔 치르기에는 감싸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고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당원들의 결집을 이끌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원들의 집단 반발과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 지역위원회가 식물 조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광주인 만큼 강 예비후보가 본선거에서도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은 예상 밖의 큰 차이로 결론이 났습니다. 권리당원 투표와 시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 강기정 예비후보가 57.14%를 얻어 42.85%를 득표한 이용섭 예비후보를 꺾었습니다. 캠프에 머물며 경선 결과를 기다리던 강기정 예비후보는 지지자들과 이용섭 예비후보 등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열심히 광주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이용섭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민주당 광주광역시장 경선은 역대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박빙의 지지율을 나타냈고 경선 첫날 권리당원 투표율이 33%를 넘어서며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기정 예비후보의 경선 승리 뒤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경험과 4년 전 지방선거 때부터 이어져 왔던 당원 시민들과의 소통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80%를 훌쩍 넘는 지지율을 기록한 민주당인 만큼 본선거에서도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본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정당 후보가 얼마의 득표율을 가져갈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 지난해 서울시 범죄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는 1,800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나 증가했는데요. 이에 마포구는 마포구 소재 학교 등의 공공기관과 식당, 숙박업소 등 민간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무료로 장비를 대여합니다. 마포구는 민간 개방 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촬영기기 탐지 장비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외부 화장실을 이용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전파 탐지기와 카메라 렌즈 탐지기로 구성된 불법 촬영기기 탐지 장비 세트 대여가 가능합니다. 대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해 마포구청 11층 여성가족과의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대여 기간은 주말 포함 5일이며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마포구는 화장실 내 불법 촬영기기를 단속하고 불법 촬영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마포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2년도 상반기 마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마포 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과 특기 장학생이나 인재 육성 장학생 등 다양한 종류로 선발합니다.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마포 장학생을 접수받습니다. 접수처는 마포 중앙도서관 4층 장학재단 사무국에서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은 접수 불가합니다.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받고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추천서 및 기타 제출 서류를 지참해 신청인 또는 학부모가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원본에 한해 인정하며 복사본, 팩스는 제출 불가합니다. 신청서는 마포 인재 육성 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창의 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시대, 우리 아이에게 예술적인 사고를 길러주고 싶은 엄마들을 위한 맘스 아트살롱이 어느새 6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에 대한 특강을 듣고 체험도 하며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마포혁신교육지구 마포문화예술교육 꿈탈의 엮기 맘스 아트살롱 6기를 모집합니다. 마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맘스 아트살롱은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에 대한 특강을 듣고 체험하며 예술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가들이 학교에서 진행하는 예술활동 현장에 나가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합니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으며 본인 소개와 지원 동기, 연락처를 해당 메일 주소로 보내면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포문화재단 문화정책팀에 문의 바랍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청년 내일 희망카드 발급을 시작합니다. 대전시가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2년 대전시 청년 내일 희망카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카드 발급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중위소득 120% 초과, 150% 미만의 청년입니다. 대전시는 신청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매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며 지급된 포인트는 구직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비, 면접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청년내일 희망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고 관련 서류는 5월 17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또는 청년내일 희망카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는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시가 인증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대전시가 생활 속 달라진 주소 제도를 알리기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소정보시설 인증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이벤트는 도로명 주소법 개정으로 확대된 주소정보시설에 대해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대전시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알면 유익한 주소정보 인증 이벤트 배너와 QR코드를 인식해 참여할 수 있으며
대전 지역 사물 주소판 또는 국가지점 번호판과 함께 손아트 인증샷을 찍어 올리면 됩니다. 또한 대전시는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모바일 커피 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대구시가 경북대학교, 대구지방기상청, 대구경북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재난 디지털 트윈 구축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고해상도 3차원 도시 모델을 포함한 공간정보 데이터와 지역별 재난 상황 모니터링, 예측 모델을 개발해 선제적 재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와 협약기관은 추진 경과와 협력사항, 국내외 디지털 트윈 구축 동향을 공유하고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키로 했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을 재난 IoT 관측정보 수집에 활용해 고밀도 고해상도 재난관측망을 구축하고 협력기관과 연구 결과도 공유해 재난예측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재난감시와 실황 예측이 가능해 고위험군 거주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자원 집중 배치, 구호물품 우선 지원 등 지역별 맞춤형 재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안전적인 재난정보 공유와 보안성 강화, 국가통신망 활용을 통한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대구시에서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 주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지구의 날인 22일에는 대구시 공공기관과 디아크, 달성부, 오페라하우스 등의 주요 상징물과 탄소중립 실천아파트 13곳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오후 8시부터 10분 동안 소등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다음 달 11일까지 대구 올레와 에코바이크 앱을 통해 대구야 걷자 행사도 펼쳐집니다. 대구 신세계백화점에서는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홍보하고 각 구군도 자체 행사를 진행합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체중 관리가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체중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한 체중 만들기 프로그램은 19세 이상, 55세 미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고 자발적 운동 참가율을 높이는 등 건강 증진과 비만 예방을 유도하여 주민들이 건강한 평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활동량이 급속도로 줄어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운동 부족으로 감소할 수 있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단백질 식품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ICT를 활용하여 모든 프로그램은 비대면 모바일 커뮤니티 밴드를 활용해 대상자 모니터링으로 소통을 대신합니다. 또한 참여자가 모바일 트랭글 앱을 이용해 스스로 혼자 걷기를 실천하도록 해 평창군 걷기 실천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 횡성군 택시 요금이 4월 25일 0시부터 인상됐습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3월 31일 개최한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9년 4월 22일 요금 조정 이후 약 3년 만의 인상입니다. 기본 요금은 현행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올랐으며 거리 요금 133m마다 100원, 시간 요금 33초마다 100원 등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홍천 춘천지사 횡성지소가 횡성군 관내 농업인들의 고객 서비스 제고를 위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유지관리 사업 및 농지은행 사업 업무를 위해 담당 직원 각 1명씩을 배정하여 횡성지소를 운영합니다. 장소는 횡성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급수기인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농지은행 업무는 매주 금요일에 운영됩니다. 이번 운영에 따라 용배수로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 민원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함께 농지은행 사업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현장 상담 업무가 이뤄져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제15차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준칙은 공동주택 관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번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준칙에 맞게 개별 아파트에서 오는 10월 2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번 제15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충북도가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5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도는 하천과 계곡 등 물놀이 지역 188곳을 관리지역과 위험구역, 다슬기 채취 위험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고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또한 위험지역에 대해 현장 중심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안전관리원을 배치해 순환자 구조와 위험지역 통제 등의 활동을 전개합니다. 특히 물놀이 점검 시 다슬기 채취 관련 특별점검을 병행 추진해 인명피해 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과 광산구청장을 선정하기 위한 경선이 4월 29일부터 막을 올렸습니다. 두 자치구 모두 현역단체장의 경선 참여가 불가능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역 단체장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무주공산이 된 광주 광산구. 광산구에서는 일찌감치 7명의 예비후보가 나서 민주당 경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후보 적합도와 컷오프를 거쳐 3명의 후보가 살아남았고 탈락한 예비후보들과의 이합집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시종 예비후보는 박병규 예비후보를, 김학실 예비후보는 윤난실 예비후보를, 윤봉근 이영선 예비후보는 최치현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현역 단체장이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서구는 광주광역시장 경선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 대변인을 맡았던 김희강 예비후보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후보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러브콜을 보내온 김보현, 황현택 예비후보가 맞붙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폭력과 같은 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26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이웃을 둔기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늦게 들리는 음악 소리에 화가 난 주민이 소음을 내는 집 앞에서 만난 남성에게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폭행을 당한 사람도 소음 때문에 화가 나 항의를 하러 찾아간 또 다른 이웃 주민이었습니다. 밤 10시? 11시 정도까지도 계속 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분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라 하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둔기로 이제 쫓아가는, 그래서 신고하게 됐고, 그러면 경찰이 출동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1년여 동안 계속된 소음에 경찰에 신고도 여러 차례 했지만 밤마다 들리는 음악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게 소리 들어와서 경찰서 불러요. 밤에 엄청 늦게 소리 엄청 시끄럽게 해요. 1년 동안 아마.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층간소음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난 2020년부터 층간소음 피해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으로 사건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 연속 개최가 취소됐던 여수 거북선 축제가 3년 만에 개최됩니다. 올해로 56회를 맞는 여수 거북선 축제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통제형 길놀이를 비롯해 임진왜란 유적지 순례와 신호연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52주년 지구의 날과 여수시 2050 탄소중립 선포 1주년을 맞아 제15회 기후보호주간 여수 2022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건강한 생명 회복 녹지를 답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여러 환경단체와 사회단체가 연합해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여수시 녹지 정책을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이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수시 시립도서관에서 초등학교 학년별 교과과정과 연계한 책꾸러미 대출을 시행합니다. 책꾸러미 대출은 학년별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각 꾸러미는 5건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쌍봉도서관 1층 어린이 자료실에 방문해 회원증 제시 후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원하는 꾸러미 대출이 가능합니다. 야외에서의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됩니다. 다만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 또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니까요. 방역수칙 준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